안녕하세요. 기자들의 기억법 공지영 기자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모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번 기자들의 기억법의 주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안산의 10년. 네? 아니, 우리가 세월호를 자, 정신 차려. 네. 레드썬.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의 주제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추모란 무엇일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참사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과연 이 일상 속에서 추모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저희의 어떤 고찰로 한번 고민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가 각자에게 좀 의미가 있다고 얘기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안산에서 나고 자란 이제 안산 시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게 일종의 이제 지역 재난의 성격도 있으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취재를 직접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은수 기자는 희생된 학생들하고 나이가 동갑이죠. 동갑이라고 해서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되게 침체됐고, 뭐 학원을 가면 학원 선생님 모두가 다 뭔가 수업을 하다가 멈칫멈칫한다거나,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약간 한숨을 쉰다거나 이런 되게 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도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소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전까지는 늘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취재로 접근하는 건 또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주민들을 만나고 안산의 어떤 그런 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서 나의 기억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사회적 사건이었구나라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은 게 있잖아요. 지역이에요. 그렇죠? 세월호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 국민 모두가 이제 트라우마를 하나씩 안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인데, 그럼에도 좀 지역을 바라본 이유가 그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어떻게 좀 변화하는 게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저희 지역 신문이 해야 될 가장 책무가 아닐까? 원래 안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뭐 이제 그렇죠. 국가 산단을 갖고 있고 산업도시, 어느 순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세월호의 도시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되고 강인이 됐는데, 안산 시민들은 그러면 세월호의 도시로 지금 10년을 살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언제 좀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했던 계기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안산시청 앞에서 맨날 시위가 열리는 거예요. 안산에서 그런 시위가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런 집회가, 네, 대규모 그런 집회가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열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를 취재 전에는 이게 좀 기사가 되게 우울하게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희생자 가족 봉사단이나 또 일반 시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앞으로의 10년은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 당시의 어떤 기억이나 그 이후에도 되게 갈등이 있었고, 뭔가 그런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되게 반발하는 분들도 만났는데, 뭐 상인 쪽이랄지 지역 주민이랄지.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슬퍼했고 애도했고 도왔었다라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사실 유가족들은 이제 진상규명이나 또는 선체 인양이나 희생자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쫓아다니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행정력도 쏠리고, 맞아요. 그 안산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좀 모든 게 또 진상규명도 진척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아까 말한 행정력이 쏠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슬프긴 슬픈데 좀 그런 반대하는 갈등이 오히려 깊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가서 웃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상인분들도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광장이고 한 6만 정도의 상인회들이 남아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2달가량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상인분들한테 직격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그런 집회가 열리는 곳이 아니었는데,
아, 문화광장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닌가요? 문화광장은 이제 5월에 안산 국제거리 축제가 있는데 거기가 아. 가장 항상 재밌는 좀 행복한 공간으로 남는 보드도 타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어린 친구들 자유롭게 와서 춤도 좀 네, 추고. 그런 공간이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막 부르고. 버스킹도 하고 막 거기가 이제 갑자기 광장이 되면서 약간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래를 틀기도 너무 주저스러워지고 실제 시에서도 그런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에서 그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상황이고 그게 지금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어쨌든 저도 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삼겹살 보고 쌀 들고 가가지고 화랑제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공을 하나 가져와서 이제 아버지나 아이들이랑 이렇게 공차고 노는 그러니까 유년의 네, 기억이 굉장히 있는 네, 그런 공간인데 한 합동분향소가 있을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합동분향소를 볼 때 조금 이거 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런 안산 시민들의 마음 또 그 역사는 누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저희가 사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가족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요새 많이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정부자 가협 추모사업 부서장님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4년 전 당시에 이제는 좀 보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이 이제 안산 시민들이 울어주고 유가족분들이 정신이 없을 때는 밥도 가져다 주시고 또 아이들 희생자들의 생일 때는 밥상도 차려주시고 도움 받은 거에 대한 맞아요. 좀 이제 생각을 미처 못하셨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김장철에는 이제 김치를 담그셔가지고 마을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안산에는 되게 외국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고려인 분들한테도 이제 집집마다 소화기를 사주셔가지고 놔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봤던 게 그러면 하고 계신데 좀 마음은 어떠시냐 하니까 진작하실 걸 그랬다. 아, 진작할 걸. 네, 그래야 좀 이런 갈등들을 좀 더 오해가 많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를 결국 들어봤을 때 그 당시에 막 언론이랑 이제 정치권이랑 막 그 퍼뜨렸던 그 가짜 뉴스라고 해야 할지 잘못된 정보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여진이 있고 여전히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오해가 풀리신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오해가 풀리신 거예요? 네, 결국 만나고 대화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뭐 유가족이랑 주민들을 뭐 자치 행사나 동네 행사나 이런 데 뭐 부스를 하나 내어주고 계속 이제 주민들을 만나려는 접점을 계속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아니었네 그때 그렇게 반대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민들이 많이 했다고도 전해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유가족들분하고 주민분들이 같이 마을 해설사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하시잖아요. 네, 그 마을 해설사는 주민들이 하는 거긴 한데 고단동에서 주민들도 어떤 참사의 같은 피해자고 목격자다라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이 고단동이라는 마을을 소개하고 이 참사가 고단동에 어떤 여파를 미쳤고 어떤 좀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고단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거라서 이제 돈이 좀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일단 계속 한다. 라는 생각이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맞이한 거잖아요. 진상규명이 뭐 유가족분들이 속신하게 또 되지 않았고 또 4.16 생명안전공원도 원래는 2022년 좀 착공 예정이었는데 좀 2년 동안 더 지연된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항상 뭔가 계속 진척이 안 되는, 지연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이제 안산 시민분들 또 이렇게 위주로 취재를 하고 지역 사회를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안산의 지역 시민사회나 마을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10주기 때 이제 취재로서 접근을 해보니까 세월호에 대해 아는 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안산의
처음 간 건 진짜 반성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네, 진짜 반성할 일이다. 선배께서도 네. 이제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신 기자로서 그러니까 세월호 기사를 그때 이제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창 취재를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미숙했던 게 사실은 되게 죄책감으로 남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진상규명이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저는 이게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힘을 합쳐서 공감대를, 또 안산 지역이 또 공감대를 이루면, 그리고 4.16 생명안전공원이 아주 잘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사를 좀 쓰고 싶었다. 근데 그런 거를 하게 돼서 조금 짐은 덜었다? 다음 편에서도 기대해 주세요.